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거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보다는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다 요구하죠.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 작성은 안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비율이 한 25%에서 35%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대 합격의 결정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글 쓰는 습관이라든가 자세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제 이래저래 해서 대피를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자소서에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소서에서 유사도 평가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대학교에서 유사도 평가를 한다. 부모님들이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유사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서를 지원했었던 학생이나 아니면 합격했었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2줄 이상을 따서 그대로 붙이는 경우, 일종의 표절이죠. 그것이 이제 유사도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신 써줬다, 아니면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대신 써줬다,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아요. 누가 쓰든 간에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단지 합격생이나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그대로 따서 붙이는 경우에 유사도 검사가 걸리게 되고,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원자들의 자소서들을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결국은 유사도 검사의 사례들을 검증해내기 때문에 논문 같은 데 발생이 되어지는 유사도 검사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사도 검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사도 검사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사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소서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제출은 가능하지만 실제 합격하지 못하는 자소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도 검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문항이 1번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나와 있는 게, 1번 문항은 학업에 관한 얘기고 2번의 내용인 활동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것은 뭐로 뽑습니까?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선발하는 거죠. 물론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의식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든가 인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가장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번이 중요한 거는 1번 쓸 때 내가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놓으면 2번, 3번, 4번 문항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1번 문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1번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잘 계획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은 자소서는 과연 무엇인가?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는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일부 어떤 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내 자소서를 쫙 펼쳐놓고 막 설명을 해주죠. 마치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잘 썼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에 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대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자소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붙은 학생의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고, 또는 서울대 의대에 붙은 학생의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고, 합격하지 못한 학생의 자소서는 나쁜 자소서다, 이런 개념들은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의 진실성, 학생의 노력의 과정,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충실성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자소서를 볼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 강의도 보고 또는 입시 설명회 하는 데도 가서 보면 자꾸 자소서를 자소서에 초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듣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서 읽어보면 마치 자소서를 자소서만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소서를 못 쓴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소서를 잘 썼다 해서 꼭 붙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자소서라는 하나의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 여러 가지 종합평가 중에서 자소서라는 건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를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성적 또는 수상 경력과 같은 것도 학업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다양한 심화 학습 과정들이 있죠. 활동 내역들. 이런 부분들도 학업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업적인 능력의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이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뭐냐,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자소서의 구성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나쁘고 자사고 특목고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는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포함해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 내역들이 결국 학생의 학업의 능력의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 체험, 진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유형을 꼭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느냐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느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느냐,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소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의 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자들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많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난 자사고나 특목고나 강남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가정이면 결국 나의 경쟁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소서에서 학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활동의 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학습법을 강조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경험과 활동의 사례를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하나의 패턴화시키는 구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자소서는 너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자소서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소서를 학원에서 막 특강으로 때리는 경우 있죠. 그렇죠? 마치 자소서를 공통적으로 마치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자소서 쓰는 방식들을 설명해주는 강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이고 패턴화되어진 자소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자소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하이퍼립에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가끔 부모님들이 학원에 와서 배우면서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그러한 패턴과 글의 도입 과정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소서의 특징이 사라져요.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돼요. 어떻게? 특히 초안 부분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초안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그 초안이 나와야만 그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글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자꾸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잘 써야 돼, 자소서를 잘 써야 붙는다, 또는 잘 쓰기 위한 자소서를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소서에서 담아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자사고냐, 특목고냐, 일반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냐.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의 유형이 무엇이고 그렇게 지원하는 학생들,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유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며 어떤 강점들이 있는 학생들이냐를 고려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자소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1번, 2번, 3번 문항이 있고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4번 문항이 대학별 문항이기 때문에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1, 2, 3번 문항이 대교육 공통 문항이고 4번 문이 대학별 문항이지만 4번 문항에서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대학마다 다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주대에 지원하는 자소서, 쓰는 자소서가 있고 고려대학교에 쓰는 자소서가 있다. 그럼 그 두 개의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고려대학교의 인재상, 아주대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소서를 특징 있게 쓰자. 그게 대학에 맞는 자소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재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인재상이 나쁜 학교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바르고 성실하고 착하고 창의적인 학생을 뽑는 거죠. 제일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고려대학교에 내가 쓰는 대학의 전형의 유형이에요. 내가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고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느냐, 또는 아주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형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고등학교 유형과 지원자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져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의 특징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학별로 자소서를 쓸 때 1, 2, 3, 4번 쓰고 모든 학교에 똑같이 붙여넣어. 이 방식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소서를 쓰겠다고 해서 그 특성이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교과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것은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그 전형,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질지를 고려하시면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자소서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 경쟁력이 있고 효과적인 글쓰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대 자소서를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의대에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소서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글 쓰는 데 능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소서를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든 또는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에다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이 학생의 자소서를 봤었을 때 이 자소서가 학생이 직접 쓴 자소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게 되는 자소서. 다시 말하면 이건 학생의 100% 학생의 활동과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자소서에 거짓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자소서가 되어지면 결국 합격에 가장 불리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자소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필 또는 누가 써줬다 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과 독창성이 묻어나는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를 피하셔야 돼요.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읽기가 아니다.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자소서를 학생들이 쓸 때 보다 보면 꼭 이렇게 생각해요. 자소서를 쓸 때는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고등학교의 과정의 학업적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용을 스토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가치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상대가 공감할 수 없는 자기 주장만을 열거하는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피하셔야 되고, 1번 문항을 피할 때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꼭 뭘 하라?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취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얘기인데, 성취 결과라고 하는 건 학업적 성취 과정, 나는 뭐 전교 뭐를 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취 경과를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성취 결과를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 듣고 싶은 부분들은 최종적 성취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취 결과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보고 싶은 게 자소서겠죠. 그런데 성취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에 초점을 두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자소서의 특징이 어떤 자소서냐면 과정 서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다 보면 학생이 무슨 생각과 무슨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서술이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취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학생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다 보면 글자 수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속의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럴듯하게 겉포장을 해서 글을 쓰는 글들, 또는 활동 중심으로 쓰는 거죠. 생각을 담지 못하고 활동 내용 중심으로 글을 전개시켜서 나가서 글을 쓰는 방식들이 대부분 다 대필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글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글의 특징이 뭐다? 진심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써주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글들이 가장 위험한 글이 되고,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의과대학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실성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 학생이 직접 고민하면서 썼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대필이 의심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자소서에서의 대필을 의심받지 않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자,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기술하자,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활동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을 쓰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책들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를 보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거나 보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신다는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들이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커리큘럼, 대학의 교과 과정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을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는 100% 뭐 해야 되냐면 본인의 경험과 활동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자소서에다가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적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뭐냐면 본인의 글이 아닌 대학의 홈페이지에 글을 따서 붙이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첫 번째,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자소서들은 대부분 어떤 자소서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들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과 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말은 그럴듯하죠. 자, 우리가 보면 대학 입시에서는 사실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의과대학의 내신 합격생의 평균 점수가 2.7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2.6인데?
아주대 의대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어떤 하나의 학생부 평균 점수라는 점수를 가지고서 마치 2.7 이내의 성적 또는 2.6, 2.5, 2.4 정도 되어지면 다 의대를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짓된 정보시거나 잘못된 정보의 오해들에 혼돈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참고해서 글을 쓰면 좋은 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점,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뻔한 자소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대부분 써준 자소서는 그렇게 글을 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될 때 글의 도입 부분을 어떻게 잡아라, 창의적으로 글을 쓴다, 글의 전개 과정이 어떻다, 이런 글의 맥락의 부분에서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대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뭐냐면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자소서 글쓰기는 부분에 대해서 서툰 부분이 있어요. 자신감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피리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은 진실성이고 자소서에다 진심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의대 자소서를 쓸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대필로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진짜, 본인이 그 노력의 과정과 그 경험과 본인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자소서를 처음에 쓸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면서 먼저 한번 본인이 직접 글을 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손대시면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소서를 쓰시게 될 때 성취 결과 중심으로 자소를 자꾸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애가 뭘 잘한다는 거를. 또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좋은 자소서라는 게 학생의 역량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는 자소서가 되게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자소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소서 한 가지 요소만으로 좋은 자소서, 나쁜 자소서가 아니라 이 자소서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고등학교의 유형과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과 학과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자소서나 나쁜 자소서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1번 문항을 보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1번 문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다시 말해서 1번 문항은 학업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학업적 발전성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첫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역경 극복의 과정. 세 번째는 노력을 통한 성취의 결과.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자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발전성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너무 어려워. 맞는 얘기는 맞는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도대체 창의적 문제 해결은 도대체 뭐고, 여건 극복의 과정은 무엇이며, 지적 호기심과 탐구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보여줘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하이퍼랩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소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자소서 글 쓰는데 도움이 되시는데 거기에서 약 100명 정도의 사례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1번 문항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세 가지 유형에서 보통 자소서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고등학교의 유형, 그쵸?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이나 활동의 우수성, 또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전형의 특징에서의 경쟁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6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자소서를 가지고 6개의 의과대학에 다 원서를 동일하게 원서를 쓰는 거 좋지 않아요. 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소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각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소서를 쓴다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자소서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첫 번째 유형 1은 학업 및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형태의 자소서가 있어요. 1번 문항에서.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있었냐면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세 번째 유형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나눠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학업 및 활동의 역량들을 대부분 강조하는 자소를 썼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학습법이나 관심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사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글을 써요. 다시 말하여 고등학교의 유형이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는 고등학교들, 다시 말해서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 및 활동 역량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의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자신만의 학습법이나 관심이나 열정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전체를 묶으면 고등학교의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꼭 담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역량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법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이나 지원할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전공 적합성이 강조가 돼야 돼요. 지나치게 학업 및 활동 역량만 강조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 방법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가 드러나지 않고 또 반대로 자신의 학습법과 관심 열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런데 자사고로서 자기소개서를 써.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자소서를 쓴다면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자소서를 쓰겠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자소서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때 내가 쓰는 자소서는 자신만의 학습법에 대한 초점을 두는 자소서를 쓰겠죠. 내가 만약에 과학고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글을 쓰게 된다면 학업 및 활동의 역량에만 초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와 비슷한 과학고 고등학교의 학생들, 특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할 때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동일 계열이나 동일 학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같은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대나 아니면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의과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업 및 활동의 역량만 강조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공통분모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관심과 열정 또는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학습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진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유형 1은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글을 쓰느냐 보면 첫 번째는 전공 분야에 대한 단계별 심화 학습 과정을 기술하는 형태를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라고 하면 의과대학이라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이죠.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단계별 심화 학습 과정. 그것이 하나하나의 고등학교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심화 학습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형태. 첫 번째. 두 번째는 학문 간의 이해를 통해서 심화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번 문항에서 하나의 학문, 생명과학이나 화학만 하나의 학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생명과학과 화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교과 과목에서의 공통점을 본인이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심화 학습 과정으로 발달하는 본인의 학업적인 능력들을 보여주는 사례. 두 번째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고등학교 때의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대회를 통해서 심화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이런 사례에서는 자신만의 학습법 그리고 그 학습법이죠. 자신만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학습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법이나
본인의 학습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겠죠. 이런 학습 성향들이 교과목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결국 융합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 두 번째는 전공 분야 교과목에 대한 흥미. 이것이 결국 학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사례들.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는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의사에 대한 관심, 호기심 또는 의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과정에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학업적 노력의 계기와 발전의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글들은 좀 더 학생의 진심이 묻어날 수 있는 글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의 배경과 경험이 학습의 동기로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항의 학생들의 자소서는 제가 100명 정도의 자소서를 다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 첫 번째는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을 강조하는 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관심과 열정,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형태. 자,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 글을 쓰고 싶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번의 형태는 대부분 과학거나 영재거나 자사고 학생들처럼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역량들이 강조되는 형태에서 쓰는 경우, 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일반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교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형 3번에 해당이 되어지지만 나의 경쟁 상대가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을 경쟁으로 삼는 대학의 전형의 원서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활동 역량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과학거나 영재고나 하더라도 내 지원의 경쟁의 대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일 계열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소서의 차별성을 강조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런 관심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소서도 학업 능력만, 학습 능력만,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만을 강조할 수 없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종합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내용의 사례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일부 내용의 사례를 보여주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블로그에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형에는 학업 및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생명과학 2 수업 시간에 자, 보이시죠? DNA 복제 과정을 배우면서 RNA 조각을 프라임으로 이용하여 복제의 원리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과학 2 수업 시간에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를 통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명과학 스터디를 결성을 하여 필수 세포 생물학을 공부를 했고 또 이러한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방과 후 AP 바이올로지에서 DNA 종합 효소의 자체 교정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또 자 KUCW라고 하는 대학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분자생물학 공개 강의를 들었고요. 여기에서 DNA 교정 및 수선 기작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이 발전하여 스터디 그룹에서는 미스매치 연기 복구 시스템과 상동 제조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생명과학 경시대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또는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글이죠. 근데 이런 글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을까?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활동들을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서 그런 활동 역량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자사고나 아니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나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본인의 학업 및 활동의 역량들이 나열이 되어지면서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노력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기술에 대한 부분이 없고 대부분 결과나 성취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뭐뭇을 해서 뭐뭇을 했다, 뭐뭇을 해서 뭐뭇을 했다라는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의 글을
6개의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중에서 3개나 4개 정도의 학습 사례들을 끄집어내고 차라리 그 나머지의 글을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노력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글이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학생에서 글 쓴 사례들 중에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분자생물학 공개 강의를 들었다. 또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 또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기사처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사처 형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기사처나 아니면 논문 형태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뭐 자사고 같은데 국제반에 계시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일부 외국인 전형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 중에서 오래 해외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가끔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뭐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상대가 분명하거든요. 상대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이 박사장관이나 교수고 그분들이 직접 읽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경어체로 글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가 아니라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쓰시는 게 맞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유형이에요. 자, 이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선생님께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높은 점수를 맞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커 끈질긴 질문과 독서라는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공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끈질긴 질문과 독서, 이것이 본인의 자신만의 학습법이다. 이를 통해서 화학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가 서로 모여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여기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 종합감기학의 화학적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소논문을 읽게 되었다. 또한 아로마 요법의 항분자 성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글 쓰는 방법들도 되게 좋은 방식이죠. 왜냐하면 본인만의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런 학습 과정이 하나씩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글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의 위험성은 바로 뭐냐면 이런 자신만의 학습법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생과 얼마나 차별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끈질긴 질문과 독서 또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습법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공통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하는 자소서에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자신만의 독창성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 다른 학생들의 사례와 별로 차이가 없는 자소서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학생이 쓴 자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감정과 기억의 뇌 부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기억된 사실이 감정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마땅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심리학팀은 주인공의 힘든 상황의 극복적으로 용서의 5단계를 제시했고 생명과학팀은 새로운 치료제를 탐구했습니다. 혼자만 했다면 발견해내지 못했을 여러 가지 아이들의 놀라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로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물음표를 찍으며 협력을 바탕으로 의학의 발전을 이끄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꼭 강조하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본인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소서에서는 반성이 필요해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야.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자소서를 보신다면 학부모님들 나이에서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의 취부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10대의 학생들이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반성이라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발전의 계기예요. 10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계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채워나가게 되어질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소서에서 출연해야 되는 부분들은 나 잘났다, 나 훌륭하다, 나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반성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학생의 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읽히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는 것처럼 마땅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본인의 나름대로의 진로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탐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성취를 얻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고 하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서로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배려와 협력의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뭐가 보이냐?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소개서에서 꼭 드러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반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처럼 스스로 반성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그런 반성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청소년 학생들에게서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커다란 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본인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회성이 강조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자소서가 결국은 진심이 묻어나는 자소서가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얘기할 사례가 3번 사례, 4번 사례, 이렇게 5번 사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하시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을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 의대 자소서에서 핵심은 뭐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갔는데 나 이렇게 써서 서울대에 붙었어요.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자소서 잘 써서 서울대 붙는 거 아니고 자소서 못 써서 서울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대를 붙었다 해서 그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소서를 담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소서에서 과연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을 담고 있느냐, 또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역량들을 담고 있느냐, 또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소서의 내용과 수준과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자소서와 연세대 자소서가 고려대의 인재상과 연세대의 인재상을 담으면 달라지는 자소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쓰고 그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유형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번 문항의 자소서의 사례들을 제가 100건을 조사를 하니까 그 사례들이 3가지 유형이 있더라.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 학업의 우수성, 고등학교 유형, 또는 지원 대학에서의 나의 경쟁력을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1번 내용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활동의 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학습법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강조할 것인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오시면 합격생의 자소서가 있는데 내가 의대를 쓴다고 해서 의대 자소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대를 쓰긴 하지만 1번 문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의대를 쓰지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또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공과계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쓰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 내용을 마치면서 의대 자소서를 쓰기가 참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어렵다? 쓸 시간이 없고 쓰기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는 그 도움을 받되 학생의 배우고 느낀 점이나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진실되게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안 작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시고 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읽어보시면서 초안을 본인의 학업적 우수성과 노력의 과정들이 묻어나고 그 안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